안녕하세요. 법 알려주는 남자 서초동 이병찬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을 신청을 할 때 신청 전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채권자를 누락하면 절대 안 되는데요. 누락하지 않도록 어떻게 조회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을 할 경우에 급여를 은행으로 송금을 받는다면 그 은행이 시중은행이라면 혹시 들어올지 모를 가압류나 압류 등에 대비하여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한다든가 아니면 지역 단위 농협이나 새마을 금고 등으로 급여은행을 변경을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을 준비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간까지 한 약 3주 정도 걸리고 또한 독촉이나 압류를 금지하는 신청을 해서 그 결정이 나오는 데까지 1주에서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4주에서 5주의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 사이에 채권자가 급여에 대하여 수령 은행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압류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은 지역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수령은행을 바꾸시면 이러한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 등을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채권자 등에게 자동이체로 변제를 걸어놓고 계시다면 그 자동이체를 해제를 하시고 또한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행위를 중지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부채증명서를 발급을 받은 후에 이러한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금액의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채증명서 발급 후에는 변제 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의 독촉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 명령이 나오기까지는 보통 신청 후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채권자의 독촉을 감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변제를 시작하겠다고 신청하는 기간은 신청 후 3개월 후부터 변제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3개월 후부터는 신청한 변제 금액을 적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작 시점은 신청 후 보통 3개월부터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어떠한 이유로 오래 걸릴 경우에는 그 변제기 변경을 신청해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채권자를 절대 누락하면 안 되는데요. 누락되는 채권자가 없도록 조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청 시 채권자가 누락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된 채권자는 회생 절차에 구애되지 않고 집행을 하여 급여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회생 수행 가능성을 침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락된 채권자는 파상과 달리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누락하면 안 됩니다. 또한 악의로 누락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를 조회하는 방법은 첫 번째, 채무자가 보유한 독촉장이나 사용증서, 가압류 등 소송관계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 나이스 신용평가정보 등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서 신용조회를 해보고 채권자를 조회를 해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용정보 회사에서도 10년 동안의 채권자만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이 넘어간 채권자의 경우에는 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행에 채권자가 압류를 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에 압류가 되어 있는지 조회를 해 보셔서 누락되는 채권자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을 신청을 할 경우에 신청 시 주의사항과 누락되는 채권자가 없는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보험을 해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